마지막 질문. 박사 학위 있으신가요? 컷. 일단 뭐 청소업의 미래요? 네. 청소업의 미래는 밝겠죠? 왜냐하면 뭐 AI나 아니면 로봇에 당할 확률이 가장 적은 게 이런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오래 갈 거다. 네.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죠. 근데 이제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면 쉽게 자리를 잡기는 어렵죠. 차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시잖아요. 네. 그게 일단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너무 강하고, 그 상대적으로 강하고, 그 사람들이랑 경쟁을 해서 그 사람들의 그 거래처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단계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게, 가정집이나 아니면 이런 개인을 상대로 하는 오더랑 기업을 상대로 하는 오더는 다르니까, 기업이나 관공서 이런 게 다 다르니까, 특성이 다르니까 그게 뭐 하나로 딱 맞춰질 수는 없지만, 일단 개인을 상대하는, 그래서 개인을 상대하는 오더를 쪽으로 처음에 많이 진입을 하는 거고, 거기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어려워지는 거고, 이 사람들이 이미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로 넘어가는 게 어렵고, 그리고 다시 입찰로 넘어가면 이제 그 관공서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 그쪽도 거기에 이미 특화되어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넘어가기 어렵고, 이렇게 한 단계를 넘어가는 게 어려운 게 문제죠. 그럼 어떤 업체들이 향후 살아남는데 혹은 생존하는데 좀 유리할까요? 저는 그게 제 생각은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유리 청소를 말씀드리죠. 지금 유리 청소로 들어오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유리 청소를 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장을 이제 뭐 영업해서 유리 청소 거래처도 늘고, 유리 청소로 벌어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해서, 혹은 뭐 더 잘 되시는 분들은 더 잘 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유리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더 낮다는 얘기고, 기술의 습득이나 아니면은 영업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더 낮다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 진입을 해서 들어오면 그 유리 청소의 단가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경쟁이 심해질수록. 그러면 그 유리 청소를 하러 들어오신 분들이 꼭, 제가 생각했을 때 꼭 조언을 드리자면 꼭 아셔야 되는 게, 유리 청소가 본업이 아니라 유리 청소가 미끼 상품이 되면, 그러면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리 청소로 들어오더라도, 유리 청소로 들어와서 이제 얼굴을 보고 트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그 다음에 그 상가나 아니면 그 작업을 하는 그 현장에 바닥 청소를 같이 한다든지, 전기 청소를 같이 한다든지, 에어컨 청소를 같이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오더를 싹 다 흡수를 해서 그걸 다 가져가야 이 거래처가 탄탄해져요. 거래처를 뺏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유리청소 하시는 분들 들어와서 하시더라도 그거를 좀 시간이 마냥 있는 게 아니라 좀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좀 촉박하게 들어가서 그 자리를 빨리 잡으려면 거기 있는 나머지 것들을 영업을 해서 그 거래처를 통째로 내 거래처로 딱 가져오는 그런 노력을 하시면 훨씬 좀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제 종합 청소 쪽으로 보통 넘어가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종목을 저희가 한 어느 정도까지 늘리는 거를 추천하세요? 종목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무한히 늘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항목을 좀 추가하고 내 그 커버 능력을 만드는 게 좋다고 추천하시는지.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청소를 일단 해야겠죠. 매출. 아니, 그냥 가장 흔한 네네.
거기서 걔네들이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청소를. 사업장을 가면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청소는 뭐 요새는 뭐 전기 청소라는 게 있으니까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혹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닥 청소라든가.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사실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에어컨 청소를 가져가면 더 좋아요. 왜냐면 에어컨 청소는 얘기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안 할 수 있지만 에어컨 청소는 시즌이 되면 하잖아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에어컨 청소는 7, 8월 성수기가 되면 에어컨 청소에 성수기 날이 막 엄청 더워지고 성수기가 되면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툭 건드는 거죠. 고객님 저희 에어컨 청소가 이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7월 8월 되면은 뭐 엄청 비싸질 텐데 그 전에 한번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도 하니까 한번 연락 주세요. 이렇게 얘기가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될 수 있죠. 저희가 그 아파트 같은 곳에 이제 입주 청소를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상판 연마라든지 네. 뭐 코팅이라든지 외창이라든지 이런 거를 패키지화 하는 것처럼 상업 공간을 들어가서도 전기 청소를 시작을 했더라도 에어컨, 바닥 뭐 그런 아이템들을 좀 조합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네,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지금 사장님께서 청소를 20여 년 이상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 시작하셨을 때 입주 청소 단가도 좀 궁금하고요. 계단 청소 같은 그런 항목은 그때 당시에는 단가가 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처음 할 때 당시에도 입주 청소는 얘기해도 되나? 알아서 편집하겠습니다. 그때도 10,000원 정도 했어요. 그때도 10,000원. 24년 지난 지금도 10,000원. 제가 그 전에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왜냐면 그 전에는 알바를 하고 일을 배우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네. 그 기간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고 한 10년 가까이 예를 들어 지금부터 한 15년 전 2007, 8, 9년 뭐 정도 그때도 집주 청소는 단가가 10,000원이었어요. 저단가 경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 같이 진흙탕에서 부르는 거죠. 이게 승자도 진흙 범벅이 되는 거고 패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패자는 진흙탕에 처박히는 거고 승자는 진흙 범벅이 되는 거고. 요즘에 계속 불경기다 이렇게 네. 주위에서 얘기를 네, 많이 맞아요. 하세요. 네. 혹시 체감이 되시는지? 체감이 되죠. 일량 자체는 줄죠. 청소 연간 사회할 거 2번 하고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건너뛰고 일량 자체가 줄 수가 있죠. 실제로 주는 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경제가 저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불경기잖아요. 네. 근데 불경기가 다시 이제 뭐라 하죠, 화랑기나 이렇게 잘 되는 대로 넘어가려면 당연히 얘기죠.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여기서 시작된 예를 들면 코로나로 시작돼서 불경기가 왔다 혹은 뭐 러시아나 이런 전쟁 불경기가 왔다 이런 아니면 뭐 환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고금리 정책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죠? 그건 그거고 나는 잘 되면 되잖아요. 나는 생각을 해보세요. 불경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 너 너무 힘들대.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새로운 거래처를 뚫고 새로 거래를 트고 많은 매출을 올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불경기 때문에 안 된 게 아니잖아요. 약간 네. 핑계를 찾지 말자는 뜻으로 그렇게 보셔도 되고 이해도 될까요? 네.
그 사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거시적인 얘기나 이렇게 이런 얘기 그런 거시경제적이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보다 우리는 그냥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나 삼겹살 먹고 싶은데 삼겹살 값이 올랐어. 아씨 물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이렇게 되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내가 불경기지만 나 거래처 뚫어서 이번에 매출 좀 올랐어. 그럼 그거랑 나랑 상관이 없는 거야. 그 거시적인 경제에 대한 얘기를 내 앞에 있는 문제로 생각을 하면 그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핑계가 되는 거고. 그럼에도 거래처를 뚫고 뭐라도 하나 가져가는 사람은 그 와중에도 성장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나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돈이 되는 사업 항목이면 대기업이 이제 많이 건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보면 그 에어컨 청소나 네. 이런 거는 이제 좀 하청을 주고 이렇게 좀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청소라는 분야를 보면 대기업에서 안 건드리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크게 뭐 대기업이 뭐 중견 이상으로 부를 만한 업체나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돈이 안 돼서 그런 걸까요?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그렇죠. 파이 자체가. 왜냐하면 이게 단가를 혁신적으로 딱 올리지 않으면 네. 지금 정도 단가에서 비슷한 정도 수준에서는 걔네들은 먹을 게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덩어리가 커지고 규모가 커질수록 청소업체도 사이즈가 큰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내가 만들던 내용인데 아씨 오늘 다 까면 다 깝시다. 내가 지금 영상 만들려고 막 하고 있었는데 다 까면 단가가 올라가지 않고 계속 제자리 걸음하거나 오히려 견적이 싸지는 이유는 큰 업체가 들어오기 참전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큰 업체가 들어오면서 그런 게 아니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이 일을 못하면 내가 정말 힘들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 살을 깎으면서 견적을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큰 업체는 견적을 내리지 않아요. 왜? 큰 업체는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의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현장에 1, 2, 3, 4, 5가 있는데 1, 2, 3, 4, 5에 청소 팀장들이 1, 2, 3, 4, 5명이 다 들어가 있으면 그걸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고 그 관리자한테 보고를 받고 이거를 수행을 하는 그 위에 관리자가 있단 말이에요. 중간 관리자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 일을 만들어주기 위한 영업팀이 있을 거고 그걸 지원하는 영업지원팀이 있을 거고 뭐 총무팀이 있을 거고 이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큰 덩어리가 되면 얘네들 견적을 낮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더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대기업이 여기에 참전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시스템을 유지를 할 만큼의 마진이 여기서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제 생각에는 쉽게 참전하지 못할 거라, 쉽게 여기 진입하지 못할 거라 생각을 해요. 지들이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들끼리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그 중에서도 약한 사람들, 아직 기반을 못 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견적을 내리는, 그러니까 그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주 청소 10년 전, 15년 전에도 10,000원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요새는 뭐 15,000원 넘는다고 하던데 몇 년 전까지 10,000원이었잖아요. 맞습니다. 10년 동안 그 견적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면 좀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누구한테 얘기를 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4년 전으로 돌아가시면 다시 청소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알바를 했으니까 그 질문은 잘못했어요. 24년 그냥
알바하면 나도 그때 알바비 많이 받았으니까 본업으로 네. 선택을 하셨을 때 본업 청소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때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꿈이 있었어요. 약간 사명감 같은 게 있었어요. 내가 청소에 들어가 청소를 해서 이 청소에 대한 이걸 바꾸겠다라는 내가 바꾸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네, 바뀌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바뀌었어요.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거죠. 세상이 좋아졌던 얘기니까. 네. 세상이 좋아졌던 얘기니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청소를 결정할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진짜 청소 업체 사장인데 막 일단 잡부만도 못해요. 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네. 현장 소장님 이런 사람들이 네.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야 청소 이리 와. 인식 자체가 네. 야 청소 이리 와. 네. 그거를 알바를 하는 기간 동안은 네. 그냥 알바생이고 어렸으니까. 근데 이제 청소를 본업으로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는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거야. 왜 나도 전문가인데 내가 나이가 어려서 그러니까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 현장에 가서 소장님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청소를 하겠습니다 라고 그 소장님한테 얘기했더니 그 관리소장이 건물 관리소장한테 얘기했더니 그 관리소장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너 몇 살이나 먹었냐? 너 몇 살이나 먹었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나 지금 나이가 몇인 줄 알아? 내가 지금 여기 관리를 몇 년을 했는 줄 알아? 어린 새끼가 이렇게 되는 거야. 초꼰대네요. 초꼰대죠. 근데 초꼰대인데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되게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업을 주고 영업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회사 이름이나 아니면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소 이리 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화가 나. 그럼 바뀌었다고 하는 게 네. 인식. 그런 인식을 바꾸고 이걸 내가 바꾸겠다. 내가 청소에 진짜 전문가가 돼서 진짜 니들한테 무시 안 받는 경지에 올라서 그래서 니들이 나를 보면 나를 전문가로 인정하고 네네. 내 얘기를 듣게끔 만들겠다. 약간 오기성이 있는 꿈이 있었는데 내가 무언가를 하지 못했는데도 네. 지금은 그렇게 됐죠.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서로 그런 문화가 좀 존중하는. 네, 서로 존중하는 그냥 문화 자체가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 자체가 네네네. 그렇게 변하면서 그렇게 됐으니까 좋죠. 나는 한 게 없어서 그렇지. 아닙니다. 분명히 일조하신 게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런 게 있습니다.